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굉장히 밝고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좀 우울했어요.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 심리가 아마 투자자분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장 왜 하락하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실까요? 최현덕 매니저가 꼽은 키워드는 긴축보다는 증산이다. 요거는 약간 유가 쪽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때문에 빠지는 건데 네. 인플레로 인해서 통화 긴축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긴축으로는 지금 인플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유가 증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시장에 놀라서 지금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닥 시장이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라는 게 맞고 왜 보유를 해야 되는가? 아마 내일 모레 FOMC 회의에서 제가 지금 보는 시장 전략대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말한 대로 내일 모레 FOMC 회의에서 나오는지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전망을 해드릴 거니까는 잘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 주말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에 8.5% 이상 나올 것이다 하고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8.6%가 나오면서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핵심 CPI,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하는 것은 둔화가 됐다는 건데 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식품과 에너지가 다 포함된 거고요. 지금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식품과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건데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올라간 것만 빼게 되면은 2.4%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6.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만 빼면은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대 나오는 거라서 확 둔화가 된 건데 지금 에너지하고 식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와 식품만 빼면은 6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와 식품 빼고는요, 지금 자동차 가격도 이미 하락하고 있고요, 산업재 가격도 뚜렷한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만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헤드라인이 다 올랐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내일 모레 FOMC가 있죠. 여기서 지금 75bp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 저는 6월 달, 그러니까 바로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에 있을 FOMC에서 이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그림을 좀 먼저 보면서 좀 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됐던 모습에서 확 빠진 건데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원래 이제 이번 연도에 2%까지 보던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2.25%까지 보는 시각, 2.5%까지 보는 시각인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일주일 전에 그 수치고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는 2% 올리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90%였죠. 되게 작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의 시각은 지금 2.2 올리는 게 더 많이 올리는 게 확 줄었고 지금에 있어서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주일 전과 대비해서 확 올라왔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2%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적어졌고요. 2.2가 훨씬 많아졌고 2.5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는데 2.50까지 올릴 가능성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그 헤드라인 인플레가 말도 안 돼 8.6에 나왔다는 것은 전고점을 넘었다는 거라서 이 금리 인상을 뭐 확실하게 하겠구나, 더욱더 강하게 가겠구나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어 CPI는 오히려 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하고 식품을 잡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FOMC 회의에서 무턱대고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코어 CPI인데 코어 CPI는 요번까지 나온 게 지금 꺾이는 게 보이고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식품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식품도 계속 올라서고 있고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헤드라인까지 올라간 거고요. 코어 CPI는 꺾이고 있다는 거. 근데 에너지하고 식품은 알다시피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돈바스 상황이 러시아 쪽으로 승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끝날 수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코어 CPI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헤드라인까지 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 증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고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면 원유를 증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지금 바이든이 또 사우디 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FOMC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만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당연히 보유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보유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그 전에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옵트론텍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를 이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시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시장이 지금 말도 못하게 빠지면서 같이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뭐 강남에서 그 시험 인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이 그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카메라 그 모듈을 전량 수주했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과 같이 빠지고 있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시장이 안정됐을 때 가장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국영지에는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의 문제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으로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발 태양광인데 역시나 국영지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태양광 쪽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시장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게 자율주행 쪽하고 이 태양광, 이 신재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이 섹터 두 개에서 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에너지와 그리고 자율주행 안에서 한 종목씩 갖고 왔다.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에너지, 이번에는 태양광. 네. 그러니까 인플레는 태양광.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뭐 모든 인플레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화석 연료와 싸우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또 원전 이런 쪽을 키우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는 태양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시면은. 인플레를 피해라라고 하면서 최근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ETF 투자가 매력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그렇게 좀 못 올라가고 하락하는 장에서도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ETF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에 이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세계 태양광 ETF가 상승하고 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ETF 물론이고 국내 ETF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달간 12%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NH의 그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FN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ETF를 본다면 태양광 쪽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유럽과 미국, 뭐 중국까지 이 태양광, 그 신재생 에너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흐름들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다시피 유럽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이 좀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연합은 리파워 정책을 좀 발표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듈 계약도 상승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2025년까지 2배까지 키우기로 했고 풍력은 2050년까지 10배까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 대한 정책이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와의 어떤 화석연료와 싸움에 있어서 이쪽으로 세게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지난 과거를 봤을 때 국제 유가 급등했을 때는 항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강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어떤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격 면에서도 뭐 중장기 투자로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그래도 이쪽 섹터가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유가가 급등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매력이 부각된 바가 있었기에 그쵸. 이번에도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유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공략해 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신성 ENG 네. 역시 이것도 태양광 하면은 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태양광 이야기 나오면서도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을 좀 드리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헤드림 에너지하고 태양광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에 이제 태양광 모듈 공급을 함께 그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이제 제조하고 판매, 뭐 사업 개발까지 할 수 있는 EPC 사업을 바탕으로 이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모든 계좌들을 헤드림 에너지에 들어가고요. 또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신성인지가 이제 그 태양광에서 어떤 정도의 캐파가 있냐면 지금 전북 김제 사업장에 연간 800메가와트씩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요 생산품은 이제 클린룸 장비인데요. 요거 외에 지금 태양광 모듈을 가고 있는 거고 국내 최초로 이제 이 클린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는데 요거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클린 에너지 기반의 어떤 스마트 공장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공장에 보시면 자 모두 지금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태양광 패널 그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클린룸을 만드는 그 공장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버리면서 실제 어떤 뭐 계열사부터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 클린룸 공장까지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에너지가 또 많이 전략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한전에 또 파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 모듈에 있어서 또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성 ENG를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왔었고요. 오늘까지 보면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 번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그 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바닥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2,7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2,1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였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2,7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조금은 짧게 잡았습니다. 네. 2,100원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신성 ENG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섹터 안에서 한 종목이 네. 나올 텐데요. 무엇일까요? 열어보죠. 키워드는 삼성의 M&A다. 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네. 그 중간에 한번 쳐볼게요. 사실 이제 삼성의 M&A 하면은 개별주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과는 상관없이 시장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사장단, 임원단 포함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 가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좀 화두했었는데 이 잠재적 M&A 후보 NXP에 대해서 뭐 꿈틀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유럽 방문하고요. 이번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좀 관심이 있는 건데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7일부터 출장을 가셨고요. 그래서 1박 12일로 갔고 일부 사장단은 이미 귀국을 했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이제 또 네덜란드 쪽으로 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이 NXP라든가 이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이 M&A가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좀 더 가시화될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18일까지 오시기 때문에 뭐 인터뷰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입니다. 이 NXP가 지금 시장 점유율 1등을 점하고 있는 독일의 인피니언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1등, 2등을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NXP가 1등이라고 해도 되고 인피니언도 1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원래는 좀 이제 마진이 많이 안 남아서 좀 소외시됐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 있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큰 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모르겠지만
인수합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마 차량용 반도체일 것으로 지금 이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NXP가 또 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따로 남아갖고 또 유럽에 출장을 좀 더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NXP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와 관련된 종목이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 이 종목 어떤 것일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 또 네. 자율주행 하면은 같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 종목이 NXP의 고객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NXP를 인수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하만 인수할 때 하만의 고객사가 아남전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남전자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NXP 쪽으로 좀 범위가 좁혀진다면은 아마 칩셋 미디어가 제일 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NXP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칩에 삽입돼 가지고요.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기업인데 IP를 팔아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에 보시면 로열티 수입이 53%, 라이센스가 41%라서 거의 뭐 IP 수입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그쪽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또 로열티와 라이센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자동차 부분하고 이 홈 가전 부분에서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이 NXP 인수 가능성에서도 고객사이기 때문에 가장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 잠깐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자율주행주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못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모텔스 같은 경우도 이 현상 올라가 있는데 칩셋 미디어는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삼성 어떤 이 M&A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23,000원까지 좀 높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역시나 손절가는 워낙에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500원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닥이 4% 빠진 게 또 얼마 만에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왜 빠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내일모레 있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